안녕하세요. 범법인 뒤엔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을 때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에 대해 가장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내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 법리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주장할 때보다는 더욱 변론 과정을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할 때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시나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내가 억울한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무혐의 무죄가 단순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 측에서 나를 유죄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유죄라고 판단해서 수사 혹은 기소한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 모순된다는 점에 대해 파고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탄핵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 방법들을 모두 활용해서 이를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변론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확실하게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무죄를 주장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수사기관이 수사기록 중에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증거기록을 정말 꼼꼼히 보는데요. 이러한 증거기록은 수사기관이 왜 유죄로 판단한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증거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상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는지, 또 법리적으로 미흡한 지점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이를 변론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무죄를 주장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피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나는 가정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전과도 없어, 이런 범죄 행위를 할 원인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정상적인 자료에만 초점을 맞춰서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경찰, 검사,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피의자, 피고인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절대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점들이 양형에서는 참작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무혐의 무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데요. 한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증거도 없는데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라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죄 추재용 원칙에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근데 형사사건은 물증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또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왜 억울한지를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내지는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무혐의 내지는 무죄를 주장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